하고서 오신대. 그분이? 오. 화불 했는데 이제 한번 눌러주세요. 6화불 했어요. 원래 준비했네. 원래 풍수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사람이 원래 풍수에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풍수도 하고 그것도 병리도 이것도 하고 하고 했는데요? 예. 수원에서. 상당히 학구열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여기 29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화오행의 발현 그런 소리가 있어요. 29페이지 화오행의 발현, 이 화오행의 발현이 있죠? 네. 화오행이죠. 양은 음을 뿌리로 하고 음은 양에 의지하여 만물이 상승됨을 본다. 그 각기 합화 토가 되는데 천간 합화법에서 어떻게 해서 토라고 되느냐 그런 거요. 그런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감년에 정월의 월근 있잖아요. 그런 월근은 병인이 정월이라 월근이란 말이죠. 이 월도 이 천간 지지 이렇게 60갑자를 쭉 매겨나가는 게 월근이죠. 그래서 이 감년이나 기년에는 정월이 이 병인월이란 말이에요. 인월이 정월이니까 병인서부터 시작해요. 병이 점점 무진하게 되면은 이게 인에서 진을 만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용을 만나느냐 그러면은 이게 정월이에요. 정월에서 이 용을 만나는데 이 법이 용을 만나는 게 무진시가 되더라 그런 소리예요. 무진이 되더라. 무진 시가 아니라 월근이죠. 3월달 월근이 무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만나면은 교화를 부린다. 그래서 그게 무슨 용인가 봤더니 무토가 토용이더라. 그래서 갑기는 화토가 되는 거다. 그런 이론이에요. 화토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왜 토가 되느냐 이런 것을 묻는다면은 이같이 월근에 의해서 이 용과 보험과 용이 만나는 시간이 만나는 달이 진월 3월이 되죠. 근데 무슨 용을 만나느냐 그러면 무지니까 토룡이 저게요. 토룡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화가 오행이 되는 각기 합은 토로 화한다. 어서 오세요. 예. 토로 화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수원에서. 아니 여기는 여기 앉으세요. 지난번 새로 오셨는데 아, 가양동에서 가세요. 반갑습니다. 점점 번창하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이 월근을 가지고 진을 만나게 되면은 진을 만나게 되면 그때 진이 무슨 용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토룡이니 화룡이니 금룡이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풍호 용운으로 교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는데 2월 월건은 정묘, 3월 월건 무진으로 토룡을 만나게 되어 화오행을 토라한다. 지금 얘기한 거 그렇죠? 이 또한 이 합을 정중지합이라고도 하며 사주에 이런 합이 있으면은 인격자로 존경을 받으며 이해심이 많다. 그리고 또 소화력이 강하다. 왜 소화력이 강하냐 그러면 토니까 토는 소화를 돕는 거잖아요. 사주에 이렇게 갑기 합토가 있는 사람들은 의장이 튼튼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 간목이 토가 되려면은 부패해야 토가 되는데 간목이 뿌리가 있어 살아있으면 합은 되나 화는 안 되므로 이를 합이 불화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합이 되는 것은
대개 이 합화되는 오행을 극하는 계절이 아니면 또 합하는 오행을 도와주는 계절이면 이렇게 되면 화가 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다만 그러나 이제 갑기 화토가 되면은 기토는 본래 변하지 않았죠? 갑은 변했어요. 그러니 갑이 변할 수 있느냐?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썩지 않으니까 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에서 합할 수 있는 계절이 됐다 하더라도 그 갑이 튼튼하면은 합이 안 된다. 화가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 화가 안 되고 되는 걸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갑이 토로 변하면 갑의 역할을 안 하니까 갑이 내 남편이 된다는 갑이 내 아내가 된다는 그 역할을 안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이게 합이 될 때에는 그게 따라가는 거죠. 서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갑목이다 그러면 아내를 놓고 토만 남더라 이런 거죠. 그 아내를 놓고 토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아내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명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양이요, 음은 음으로, 기는 음으로 부분이 철을 따라가는 입장이 되니 부종 초하라고도 한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갑이 토가 되더라도 목과 토의 합을 하여 토가 되니 총체적으로 볼 때는 반만 변한 결과가 된다. 그렇죠? 토는 안 변하고 목만 변한 거니까요.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는 2분의 1 수준이다. 반 수준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을경 합화에서 금이 되는 경우에 을년의 월거는 정월이 무인이며 2월 기묘 3월 경진인 바 그래서 금용을 만나게 되죠. 경진이니까 그렇죠? 화오행은 금이라고 한다. 아까 그와 같은 이론이에요. 을목이 금으로 변하니 이를 처종부화라고도 한다. 아까는 부종초화에는 이번은 처종부화다. 처가 남편을 따라갔다. 이렇게 했네요. 그니 또 인의지합이 되어 사주에 이러한 합이 있으면 의리를 중요여긴다. 그렇게 참고로만 여겨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인의지합이라는 거, 인은 목이죠. 의는 금이고요. 금, 목금이 합했다. 그래서 인의지합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인의지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금이 이렇게 합치면은 인의지합이라고 칭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합이 사주에 있으면은 의리를 중히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의리를 일을 중히 여기느냐, 의리를 중히 여기느냐, 이거는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쟁할 때에는 의리를 중히 여겨야 돼요. 의리를 중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적이 오면은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있든지, 노인네에 있든지 간에 적으로 왔다면은 내가 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게 의요. 그 인이라는 건 어때요? 보니까 아주 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이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인이고요. 그러니까 인과 의가 이렇게 서로 부닥칠 때 인으로 할 것이냐, 의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을이 금으로 가죠. 그렇게 인정이 아니라 의로 가는 거 봐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합의돼서 화가 된다든지 그러면요. 안 되면은 을은 그래도 인을 지키고 있다. 이 경이 을 보고 의를 따르라고 했어도 을은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을은 인을 지키느라고 의를 따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경한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을은 본래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의 마음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합을 이제 금에 속하니까 금에 관한 장기가
강하다고 한다. 금에 대한 장기는 폐허구 대장이죠. 음장구일 때 폐고 양장구일 때 대장이에요. 그래서 의경 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 대장이라든가 이 폐장이라든가 이런 거 튼튼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병신합이죠. 그러면 수가 되는데 이 병년의 정월 월근은 경인이죠. 그 2월 월근 신묘, 3월 월근은 임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신이 합하게 되면 임진이니까 수용이죠. 그래서 수가 된다. 아까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합을 갖다 위제지합이라고 한다. 그게 무협해서 합을 했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왜 무협해서 합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은 본래 어서 오세요. 예. 잠깐. 네, 예. 이 위제지합이라는 것은 그 병화라는 거는요 결국은 왕세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양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병이기 때문에 남자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자를 이 동국이라든지 왕자로 본다 그죠. 그 왕자를 결혼시키려면은 금혼령을 내려요. 누구도 이 왕자가 짝을 찾기 전까지는 혼인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규수를 정해가지고 동궁의 비를 그걸 정한 다음에 금혼령이 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위제라는 것은 위력으로 제압해서 합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제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위제지합이 되면은 이 잔인한 면이 있어요. 그 잔인한 면이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 결혼을 해야 될 동네에서 같이 한 동네에서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결혼을 하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금혼령이 내리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참 못할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짐작해 보는 거죠.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뭐 굉장히 잔인성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요, 병신합은 왜 수가 됐죠? 병신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수가 되는 거예요. 병년의 월근은 경인이잖아요. 경인 신묘 임진이잖아요. 임진이 닿는 임진이 이게 이 수룡용인데 수용 아니에요. 수룡. 예, 수용. 그래서 이게 병신하고 수가 된다고 말이죠. 아까 다 그와 같은 방법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수가 된다는 거죠. 또 정임목이래요. 그 정임목도 아까 같은 그런 이론으로 합의되는데 이거를 음화지합이라고 그래요. 그 왜 이 정임이 정과 임이 합을 하면은 이것을 음란한 합으로 보는가? 이 목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건 어때요?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는데 이 싹이 돋아난다는 건 뭐 생산적인 새로운 게 창출되는 거, 태어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게 태어나고 창출된다는 건 결국은 이 남녀가 합하면 자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 생기는 데만 열심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주에 정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해를 하지 않으면은 정이나 임은 자손 생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가지고 아무 일도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화지합이라고 음란지합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지에 숨어 있어도요? 왜? 지지에 숨어 있어도요? 이 지지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 정과 임은
천간이잖아요. 천간에 있습니다. 천간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숨는 게 아니죠. 지장간이라든지 지지에 있는 것이 숨어 있는 거고, 천간에 나타나 있는 건 다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그래도 천간이라는 것은 양이죠. 양이라는 다 보이니까 양이라고 그러고, 지지에 있으면 그것은 음이라고 그러고, 안 보이니까 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또 무게화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게 화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 무게합을 무정지합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무정지합이라고 하느냐면 무하고 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라는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개라는 것은 아주 어린 여자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 정은 없다. 근데 이제 개수 일주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같은 또래는 그 싱거워서 잘 안 만나요. 상대가 상당히 나이가 있고 그런 사람, 경륜이 있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동갑끼리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 일주 이런 사람들은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잘해요. 받아내요. 근데 이제 또래들이라든지 그러면 비린내 난다고 그러는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맞으러는데. 그게 이제 무게하고 원리예요.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간충이 있어요. 박경상충, 을신충, 병임상충, 경계상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간이 5개인데 10개인데 이 반 나누게 되면 5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충이 4틀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일본 아베라는 사람이 이 간무충, 울기충 이런 거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간무충, 울기충이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이론은 뭐냐 그러면 충이라는 것은 7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충이라고 한다. 그러면 갑에서 보면 또 7번째 그게 을에서 기면 7번째고, 그러니까 갑무충, 울기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7번째가 중요한 거 아니라 충이라는 건 180도 맞을 때 충인 것이지 맞쓰지 않으면 충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갑하고 무는 180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베라는 사람이 그 충을 써놨는데 그걸 그냥 베껴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그거를 안고 간무충, 을기충 써는 책들이 다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충이라는 건 180도로 맞아섰을 때 충이 되는 거지, 그렇게 180도 안 됐을 때 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거죠. 더구나 이제 무기가 충을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그 중앙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중립국이라는 누구도 싸우지 않는 게 중립국인데 충하는 데가 있다면 그 중립국을 떠난 거죠. 이게 무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간무충, 을기충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갑하고 무가 만나면은 이 목국토로죠. 근데 여기 갑하고 이렇게 무를 만나면은 양 대 양이잖아요. 그게 목국토로인데 이게 사정없이 극하는 거죠. 인정사정 안 보는 거죠. 또 이렇게 을하고 기하고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은 이것도 음대음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극하는 거죠. 이런 거. 그게 사정없이 극하긴 하더라도 충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 천충지충이 있어요. 천충지충은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떠냐 그러면 신상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신상변동. 그 일이 뭐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봉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게 천충지충이 있는 애는 일이 잘 안 되는 애다. 그게 만일 그날 그 사람이
오늘 일진이 정유라고 해. 정유되면 정유면은 정유일이다 그러면은 우리 정유일이다 그러면 이게 충원한 것이 정계충이 되겠죠? 유는 묘가 쳐죠? 이렇게 계묘 이 사람 이게 태어나더니 계묘일을 만났다 그러면은 계묘년을 만났다니 그러면 이게 천충지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천충지충이 됐을 때는 여기서 예견대로 이 불의 공변에 매사가 안 된다 신상 변동이 생기나 이렇게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천동지충이 있어요. 천간은 같은데 지지는 충한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갑오에 갑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천간은 같고 지지는 충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간은 충하는데 지지는 충하지 않는다. 예. 또 천간은 충하지 않는데 지지만 충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 천간은 같고 지지만 충하는 것으로 이 배우자가 변심한다고 보는 거죠. 이 일지가 일갑 정유라면 요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 묘일 충이 되니까는 배우자가 변심한다. 그 배우자는 뭐 때문에 변심해요? 배우자 입장에 돈이죠. 돈 때문에 변심한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충이 되면은 배우자가 변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충이 들어올 때에는 배우자가 변심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은 배우자가 변심할 거니까. 변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생기죠.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안 생기도록 사전에 이제 봉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충 지동이 있어요. 천간을 충하는데 지지는 같다. 그러면 이제 쟁송이라든지 소원제라든지 과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거죠. 예. 갑자의 경자 이런 거는 천간은 갑경충인데 지지는 같으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말해요. 이제 이렇게 과욕 손재가 발생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갑자 이래 갑자 이래 경오가 왔다. 그러면 이것은 천충지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갑오가 왔다면 지지만 충하는 거죠. 또 여기가 이게 경자라면 천간만 충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소원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는 소원제가. 그 다음에 이제 천동, 지동이 있어요. 예, 천동, 지동이 천간 지지가 똑같다. 그 말이죠. 이게 갑자인데, 이게 갑자가 돼. 이렇게 해요. 그럼 나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죠? 네. 그러면 제일 똑같은 게 생기면 재산도 나눠 먹어야 되고, 애인도 나눠 가져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손재가 되고 나눠 갖고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원국에 그렇게 있으면 언제 손재가 오는 거예요? 원국에 이렇게 있으면은 본래가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만일 월에 있다면요. 예. 월에 있고 일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이게 먼저 쓴 형님이죠. 네. 형님 때문에 아. 윗사람 때문에 되는 게 없죠. 밑으로 가면 자식 때문에 그렇고요. 요거는 자잖아요. 자는 저 감옥에 대해서 어머니잖아요. 네네. 어머니.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의 그
그 어머니 혜택이 별로 없지만 네. 간목이 먼저 차지하고 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 간목이 이렇게 이제 지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간목이 저 떨어지면 이제 나차리 오는데 그때까지는 간목을 기다려야 된다. 아, 네. 그게 나의 좋은 것을 가져간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쪽에 기지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거나 그러면 돈도 될 수 있고 애도 될 수 있고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책도 될 수 있고 학교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지장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은 게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더구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간목이란 나무잖아요. 근데 사주 자체에는 나무가 있으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이게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죠. 또 흙이 있어야 되죠. 태양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이 천간에 있으면은 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좋지 않겠죠. 그렇게 또는 이 물은 지지에 있어야 돼요. 지지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이 여러 개면은 이게 두 개면은 비용가 하나 가지고 이게 둘 다 쪼이면은 광량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둘 키우니까 하나 키우는 것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게 비용가를 둘 키우면은 이것은 기둥감은 안 되겠죠. 둘 키우니까. 하나 키우면 어때요? 또 기둥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둘 키우면 기둥감은 안 돼요. 이게 연목감은 돼도요. 그렇게 이렇게 둘 키우는 거고 하나 키우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이제 운에서 경금이 왔다. 그럼 하나 없애갔죠? 네. 그럼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경금이 뭡니까? 벼슬이죠. 생각지 않은 이것을 길에 오르게 되네요. 이게 하나가 있을 때 이게 또 달려온다 보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약하게 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가지 같은 경우도 잘리니까. 그렇지만 이게 강하게 온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또 서리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섣달이면 설이 아니야. 간목이 자라는 서리가 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이걸 뭐가 돼? 녹여서 물이 돼주잖아. 그럼 이게 있으면 이게 병화가 있으면 이거 녹여서 물이 돼주니까 오히려 나무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자연 현상들이 존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간합, 지합이 있어요. 천간도 합하고 지지도 합하는 거. 이게 방심, 유혹으로 불의 손재를 밝힐 수 있다. 갑자의 기축이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여기는 갑자의 기축이 있다고 그럴 때 여기 될 때 이게 섣달이죠. 이게 1이라면 뭐예요? 섣달의 간목이요. 그러면 섣달의 간목이 이게 각기야 자축합에서 천도 합하고 지지도 합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월달이 토월이잖아요. 그럼 토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그러면은 갑은 갑의 역할을 안 하고 또 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만약 여기 이게 뭐 인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간목을 안 가져오려고 그가 있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이 갑은 가겁거나 아닌 것 같구나 이런 걸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합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그걸 섭렵하려고 할 것을 합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알고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연습하고 만나는 대로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여러 가지 그거만 다 하고 앉았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기본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기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육합이 있어요.
자축합이나 요소라 이렇게 있는데 이 합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자, 주, 인, 요, 신, 사, 오, 미, 신, 유, 술, 에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자, 추, 인, 요, 신, 사, 오, 미, 신, 유, 술, 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가 돌고 이렇게 하나가 돌죠. 그래서 그 태양과 지구가 서로 이렇게 말려서 어떻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축을 이렇게 하고 오미를 이렇게 하면은 이걸 땅이라고 하고 이걸 하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다 이렇게 사실, 기뉴, 묘술, 인해 이렇게 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합이 돼서 이런 것은 이제 인해 목이 되고 또 이것은 화가 되고 또 기뉴는 금이 되고 사실은 수가 되고 이렇게.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도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축합 도틀.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축합 토죠. 토고 이것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불변이라고도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고 해요. 하늘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거 땅이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때는 이 자축합은 수국으로 봐야 또 그 해결이 좋은 거예요. 왜 자축합의 수국이냐 그러면은 겨울이잖아요. 석 달, 동짓달이잖아요. 그때 수가 강하기 때문에 수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토국이라고 보면 다 생각을. 근데 이렇게 이 합이 되는 이론은 이건 별자리에서 이제 이 이론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별자리로서는 이렇게 이 토대 위에 나무가 생기고 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기고 가을에 이제 소가 생기고 이런 이론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중국에서는 영리하게 발전하고 인도나 서양 쪽에서는 점성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점성술이 이제 인도를 통해서 들어오죠. 중국에. 들어와서 혼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게 이 성이라고 그러죠. 성이라고 하죠. 사성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수 같은 것을 수성인이 그러잖아요. 모양을. 그 성자가 들어붙은 것은 별을 중심으로 보던 그 학문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주라고 하고 사성이라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성이나 사주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합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요, 요거는 이게 수목고 목이에요, 그죠? 수생목이 됐죠. 그 여러분 이것을 생합이라고 그래요. 서로 생하면서 합한다. 생합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목하고 토죠. 그 극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서로 극하는 사이지만 그래도 합을 한다. 그러면 생합하고 극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극하지만은 이게 별로 마땅하지 않지만 합을 하는 거다. 그게 부부간에 살아도 마땅해서 사는 지가 들도 다 좋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별로 좋지 않지만 그냥 살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생합이 되는 거죠. 이게 토생인 거니까요. 요거는 사신합이 이것도 극합이 돼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생합이 되죠? 생합이 되고, 이것은 극합이 되고, 요거 생합이 되고, 극합이 되고, 이래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생합 하나, 극합 하나, 생합 하나, 극합 이렇게 됐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게 마디죠? 마디요. 그죠? 이 마디절자죠. 절이 어떨 때 이게 양쪽으로 다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이 양절이라고 그래요. 양쪽으로 똑같은 절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동절이라고도 하고요. 같은 절이 있는 거. 동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영이라고 그래요. 동절 수영이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오른팔 왼팔이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누죠. 그 음양에서 뭐라고요? 동절 뭐? 동절 수영. 아 수영. 그 즉 말하면 이 영기를 얻은 자, 신령스러운 기를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잎 같은 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가지가 있으면은 잎이 이렇게 난 거 있죠. 네. 이렇게도 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나고 이런 거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다 약초로 쓴다는 거죠. 약초. 그래서 사람도 어때요? 반 딱 가르면 발을 두 개 딱 맞잖아요. 대칭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대칭으로 된 것을 갖다가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잡초를 하더라도 여기 풀이, 잎새가, 가지가 이렇게 마주나에 있는 이렇게 잎에는 약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양쪽으로 이렇게 같은 마디가 되면은 그것은 영기로서 그런 거다. 이런 것도 그렇죠. 이쪽 관이 똑같으죠. 이렇게 돼야만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쪽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이 균형을 이루어주는 게 제일 첫째 하나가 뭐냐면 물이다 말이에요. 물. 물은 여전 얕은 데로 내려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대통령 되려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물은 참 가장 얕은 데만 있으면 내려가. 뭐로 내려가요? 균형을 잡기 위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오행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수죠. 그 마지가 그런 거예요. 마지잖아요. 오행 중에 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지하고 이 마지 아닌 사람하고는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라든지 큰딸이라든지 소견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걸 자신을 지금은 하나 나서 기르고 둘 가서 기르니까 그 차이를 모르지만 옛날에는 셋 넷을 나서 기르면은 큰 아이 그 마음 쓰는 것이 훨씬 여러 다른 형제들을 아우러 보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욕심도 많아요. 네? 마지는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형제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그렇지만 형제들이 많으면은 자기밖에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둘째를 지가 업어서 키우고 해야지. 안 업어주고 그러면 저 어머니한테
저기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면. 그렇죠? 아이고, 어머니도 일해야 되는데 애기가 안 떨어지고 여보줘야잖아요. 그죠? 하나 둘 길르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지금은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또 사주라는 것이 균형의 학문이에요. 균형의 학문이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데 필요한 모양이 뭐예요? 그게 용신이요. 그게 우리가 용신 오면 말이야 깜빡 놀라고만 용신이랑 찾기 어렵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학문에서 뭐 맹파라든지 이런 용신이라 소리 안 해도 다 그걸 균형을 이루는데 쓰는 오행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주 자체가 균형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 소리를 안 넣는다고 그래서 용신을 안 보고 사주를 푼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오행. 그게 용신이거든요. 만일 화가 많다 그러면 이 화가 많은 걸 조절을 하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용신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냐면 토인데 물이 많은 토다. 그럼 열토가 되겠죠. 근데 열토가 물이 많으니까 그건 열토가 되니까 거기다 물을 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열토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름 같은 거 질 때에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물이 필요하다. 물 숫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그 사람. 설계해야 돼요? 예? 설계하는 걸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열기를 흡수해주는 그런 오행이 있잖아요. 그런 걸 써야 돼요. 너무 이제 과열한 톤. 그렇게 쓸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게 이름 짓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름도 그래요. 햇빛이 필요한데 불화변을 써. 불하고 햇빛하고 같습니까? 안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불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불이고요. 햇빛이라는 건 태양이요. 자연적으로 만드는 불이 태양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기를 때는 인공으로 불 때는 나무가 클까요? 온실에서는 좀 온실 같은 네. 방법밖에 안 되겠죠. 네. 그게 온실에서 이 개들꽃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걸 못 키워요. 네. 꽃 같은 거는 키울 수 있어도. 그 차이가 있겠죠. 네. 그거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주를 보고 이게 꽃을 갚을 거냐, 이 큰 나무를 키울 거냐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사주학이다. 그 병이 있으면 그 약 있잖아요. 약이라는 게 그 치료하는 게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뭐 토가 병이다 그러면 목으로 목국토하면 되잖아요. 그게 병약 원리잖아요. 그리고 맥혔다 그러면 그걸 뚫으면 되잖아요. 그래 사주가 이렇게 쭉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어떤 뭐 구조가 나쁘다라고 하면 흐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흐르기만 문제는 안 생기니까요. 그런데 맥히는 사주가 이게 문제가 돼요. 맥히는 사주는 뚫어야 되죠. 이게 통관용신을 써야 되는데 통관용신이 언제 오겠어요 이게? 오행 중에 5개 이게 하나가 통관된다면 그거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통관용신은 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그걸 뚫어야 되지. 그 인위적으로 뚫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첫째는 이름 같은 거 지어서 사주를 뚫어서 좋게 하는 방법. 이런 거 제일 효과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고치느냐, 짓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떤 행세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뚫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자에서조차도 도와주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쭉 지나가면서 막히는 운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고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물이 많은 거를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급류가 생기겠죠. 근데 조그만 구멍이었지만은 틈새 같은 뚫어놓으면 물이 많이 고이지 않게 슬슬 나가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많이 막았던 걸 뚫으면 그때 뚝뚝 무너지고 저 농토가 다 무너지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것도 이 좋은 글자를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글자를 찾아서 그 장명법 같은 걸 이렇게 지어서 쓰면은 상당히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이게 이름이 시원찮더라. 이름이 바꿔야죠. 그러면 갑작스레 바꾸면 아까와 같은 경우가 생기겠죠? 우리 많은 걸 그 뚫는 이름 갖다 대요. 그러면 딱딱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좋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한 번 고통은 겪어야 좋아지는 거 이런 거죠. 좀 써서 할까요? 네, 저 영자가 무슨 영자예요? 실령용자요. 실령자가요. 약자여서 그렇구나. 이건 저 네. 횟수가 많으니까 이걸 다 쓰려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영자. 이렇게 쓰려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실령자. 약자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약자를 알아두면 좋겠다. 저거 너무 많았어. 한문은 약자도 있고 간자가 이제 간자 있잖아요. 근데 간자로 해서 쓰기는 펴는데 글자